안녕하세요. 시인의 도서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종자독서라는 컨텐츠로 오늘의 100권째 되는 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올리는 일을 2년째 해왔습니다. 그동안 찐 구독자님들께 찐 감사를 드리고요. 제 자신에게도 박수 보내고 싶었습니다. 부자의 시작이 종잣돈으로부터 시작되듯이 독서도 마찬가지. 100권만 읽고 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독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 쓰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고 물론 책 읽기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길렀고요. 세상을 혹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 행복을 내가 본 셈입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이 책은 호모사피엔스를 생물학적,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서술해 나갔습니다. 저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세 역사와 전쟁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의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다른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그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저자가 이끄는 그 폭넓은 통찰 덕분에 독자로서 여러 인문학 서적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책이 두껍고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서 저자가 세워놓은 구조물, 즉 1부는 인지혁명,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통합, 4부 과학혁명을 끝으로 제가 독자로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5부 유전공학혁명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 각각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부 인지혁명. 10만 년 전 이 지구에는 최소 6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호모사피엔스 오직 한 종만이 살아남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고대 인류와 현생 인류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데 따른 의사소통의 자유로움에 있다.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자 더 큰 무리를 만들 수 있었고 정보나 뒷담화 이론은 적과 내 편을 구분할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사나운 동물을 협력을 통해서 사냥할 수 있게 되자 먹이사슬의 최상위까지 오르게 됐다. 더 큰 무리를 이룬 사피엔스들은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강이나 나무, 사자, 땅 등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와 신화, 법률, 국가, 유한 회사 등 상상의 세계라는 이중의 구조 속에 살게 됐다. 덕분에 같은 신화를 믿으며 더 큰 무리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인지혁명의 핵심은 사피엔스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다. 불의 발견은 화식으로 이어졌고 생식을 하며 소화에 든 에너지를 뇌에 쓸 수 있어서 인지 발달을 도왔다. 최초로 인류가 호주 대륙까지 여행한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거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처럼 인류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그 신세계에 저지른 것들이다. 호주 대륙에 발을 들인 순간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치명적인 종이 됐다. 호주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대량 멸종이 그 다음 수천 년간 인류가 외부 세계 또 다른 지역에 정착할 때마다 그득 벌어졌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절멸시켰는지를 안다면 아직 살아남은 종들을 보호하려는 의욕이 좀 더 생길 것이다. 2부 농업혁명. 농업혁명의 핵심은 소유물의
저장이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는 말은 흥미로웠다. 정착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자 개인의 소유물이 생겨났고 인구가 증가했다.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자 목숨을 걸고 자기 창고를 지켜야 했으므로 보초와 성벽이 필요했다. 이는 곧 방자한 엘리트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 아래 놓였다. 대다수 가축화된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다. 잉여 식량은 정치, 예술, 철학, 전쟁의 원동력이 되었고 새로운 수송 기술과 합쳐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생겨나고 업이 생겨나고 도시가 생겨나고 새로운 왕국과 상업망이 하나로 묶이게 됐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인간의 상상력은 유례 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 무리가 더 확장되자 인간은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침내 쓰기를 개발하고 그 당시 하이테크의 기술이었던 적쓰기, 목록, 검색이 자유로운 나라는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귀족은 좋은 것을 모두 가졌고 평민은 남은 것을 가졌고 노예는 불평을 하면 채찍을 당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종차별은 점점 더 문화적 영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런 선입견은 인간의식에서 훨씬 더 깊은 상상의 위계 질서를 각인시켰다. 그런데 왜 저자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는 표현을 했을까? 대다수 농업인 개인은 수렵 채집인의 생활보다 힘들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피엔스는 개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종을 퍼뜨리는 일, 즉 전체 사피엔스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3부 인류의 통합. 사피엔스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춰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다. 인지혁명으로 인해 소통이 자유로워진 사피엔스들은 힘센 자들이 세력을 키워 작은 무리를 복속해 더 큰 무리로 확장해 나갔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애니미즘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 생명적인 것이 있으며 자연계의 여러 현상도 영적, 생명적인 것의 작용으로 보았다. 작은 무리에서 생겨난 문화는 더 큰 무리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듯이 종교 역시 애니미즘에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진화했다. 문화란 필연적으로 인지 부조화, 즉 모순을 가져온다. 중세 문화는 기사도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듯이 오늘날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시스템이다.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1000년까지 2000년 동안 인류는 보편적인 질서, 즉 화폐의 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의 질서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됐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질서는 화폐였다. 같은 왕을 모시지 않더라도 같은 신을 모시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화폐란 가장 강력한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게 했지만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 즉 인간 공동체와 가족들, 명예, 충성심, 도덕, 사람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 화폐의 가치는 작동하고 있었다.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 힘이 생겨나자 더욱 확장된 제국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었다. 4부 과학혁명. 과학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게 신의 뜻인 시대에는 사피엔스 개인이 새로운 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 세상은 진보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인류는 가난과 질병, 노화는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니라 무지가 낳은 결과라고 여기게 됐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대항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큰 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지배자들은 예언자, 시인, 철학자가 아니라 지리 탐험대나 과학자들에게 투자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성장은 글로벌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가져왔고 환경 파괴를 불렀다. 250년 전의 산업혁명과 50년 전의 정보혁명은 4차 산업혁명을 불러왔고 생명공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8세기까지 동양은 지구상의 경제 80%를 차지했으나 왜 변방이든 유럽에게 세계 질서를 내주게 됐을까? 주범은 돈이다. 근세까지만 해도 전쟁을 일으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각 문화권마다 부자는 악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내 이익금을 다시 투자해서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면 각자가 가지는 자본의 파이가 더 커진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이론은 부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전쟁에 참가하고 누가 그 위험한 대항해에 동참을 했겠는가? 개인의 이익이 전체 이익보다 우선시되었던 서양 문화와 다르게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동양은 물질보다 정신을 더 우위에 둔 게 그 이유가 됐다. 근대 이전에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 뿐이어서 성장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었지만 근대 이후는 신용이라는 미래 비용을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난 500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하였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1945년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제 인류는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끝장낼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핵의 발견으로 확실한 서열 정리가 끝난 인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됐다. 지배자들이 전쟁 이야기 대신에 이제는 평화를 논하는 시기도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유전공학혁명 저자는 사보과학혁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독자인 나는 2050년을 상상하면서 저자가 과학혁명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을 중심으로 유전공학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피엔스가 사람이 이루는 마지막 혁명이라고 한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유기적 생물체,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새로운 생명체를 이루는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유기적인 생명체, 즉 과학적인 산물로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이다. 지구온난화와 컴퓨터 발달로 빈자와 부자가 생물학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평등했던 사피엔스가 이제는 DNA, 즉 유전적인 차별을 받아서 역사상 유례없는 차별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과학혁명의 후속인 생명공학혁명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다. 생명공학적 신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이보그형 인간으로 대체될 것이다. 수렵 제치의 시대로부터 생명공학혁명까지 살아오면서 지구 생물의 1%만 차지했던 사피엔스는 이제 반대로 99%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늘어났다. 문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사피엔스 개인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정말 의미심장했다. 사피엔스는 에너지를 권력과 욕망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았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 종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진화해 올 수 있었다. 불교는 2500년 동안 인간의 행복을 위해 연구해서 명상을 통해 현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고 고대로부터 예언자, 시인, 철학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는 조언을 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니 나 자신을 잘 알고 개인의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있다고 말한다.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 대신 마침내 신이 된 인간 사피엔스는 사이보그형 인간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여기까지 시인의 도서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시고 독서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